네, 유럽연합 EU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한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 가운데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열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 사전투표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예상대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 수장인 사무총장 선출하는 선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물론 이제 어느 국가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는 그 국가의 마음일 텐데 우리로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유럽연합 EU는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에 오른 2명의 후보 중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오콘조 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WTO가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수장을 뽑는 사무총장 선거에 국제사회에 큰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논의 과정에서 27개 회원국 중 7개 회원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 것으로 했지만 그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의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 후보가 세계은행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표가 중요한 이유는 EU 회원국 27개국은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27일 WTO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WTO는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전 세계 발생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재확산이 뚜렷한 곳에서는 지난 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74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1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95만 명을 넘어 900만 명에 육박했고 인도는 794만 명, 브라질은 540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미국은 급격한 코로나19 상승 곡선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감소세를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병원들이 중환자를 가려서 받아야 할 형편에 직면했는데 이 지역 병원들을 대표하는 관리자들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수용할 때 기준이 되는 목록을 유타 주지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중환자실에 어떤 환자를 남겨야 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생존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누적 확진자가 860만여 명으로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더 엄중한 방역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정리했고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사전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역대 최대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사전 투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예상대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비롯한 3개 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플로리다만 보더라도 응답자 1,200여 명 중 49%는 우편 투표나 사전 현장 투표 등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답했는데 이 중 61%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해 37%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당일 현장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를 선호한다는 관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전 투표 열기도 뜨겁습니다. 플로리다대 교수팀이 구축한 선거 예측 사이트를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오전 6,097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중 우편 투표 참여자는 4,064만 명으로 사전 현장 투표자 2,033만 명의 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사전 투표자 수는 대선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도 2016년 대선 때 전체 사전 투표자 5,800만 명을 넘어선 것이자 4년 전 대선 당일 현장 투표까지 포함한 총 투표자 1억 3,800만여 명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중 바이든 지지자 비중은 49%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28%에 그쳤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가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CBS 여론조사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층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경우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을 반영한 것으로 대선일 개표 때 사전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위를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CBS 조사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59%로 바이든 후보를 19%포인트로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비슷했습니다. 네, 대선까지 남은 기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지 워낙 또 변수가 많다 보니까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흑인의 투표 참여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흑인 유권자들이 2010년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투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대선일 2주 전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흑인은 60만여 명으로 4년 전 대선 때 29만 명의 배를 넘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같은 기준으로 18,000명에서 19만여 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30만여 명으로 4년 전에 11만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이겼을 때 백인의 트럼프 지지가 원동력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이 투표에 불참한 게 역시 큰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흑인의 투표 참여가 증가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활보하는 등 소수 인종 사이에 소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와중에 백인에 비해 유색 인종의 피해가 컸다는 불안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한 올해 들어서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미 전역에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번진 것도 흑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상원이 배럿
연방 대법관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바로 들어온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상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고요. 네. 이제 베럿 지명자의 인준에 이제 시선이 쏠리는 건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럿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졌다시피 보수 성향인데 이번에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지형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의 구조가 한층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실제 대선 불복이라는 걸 하게 되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사전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럿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